어르신,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고, 다리가 퉁퉁 붓고, 밤마다 소변을 보러 두세 번씩 일어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저는 20년간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그 증상들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건강하려고 챙겨 드신 그 검은 콩 때문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드신 그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건강하게 살겠다고 매일 검은 콩을 드셨던 분이 신장이 망가진 채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걸 볼 때였습니다. 한국신장학회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가 칼륨과 인 섭취를 조절하지 못할 경우 신장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집니다. 문제는 신장이 조용한 장기라는 겁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검은 콩을 잘못 드시는 3가지 치명적인 방법, 그리고 반대로 검은 콩을 신장을 살리는 진짜 약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소중한 신장을 지키겠다는 다짐, 그 작은 클릭 하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르신, 집에 드립 커피 거름종이 써보신 적 있으세요? 새 것일 때는 물이 아주 깨끗하게 잘 빠지죠. 그런데 오래 쓴 거름종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멍이 작게 뚫리고 여기저기 얇아져서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주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게 60대 이후 우리 신장의 모습입니다. 신장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지요. 24시간 365일 단 하루의 휴가도 없이 말입니다. 60년이 지나면 그 걸음 종이가 얼마나 낡아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문제는 신장이 매우 조용한 장기라는 겁니다. 관절이 아프면 통증이 오고 위가 나쁘면 속이 쓰리지요. 그런데 신장은 기능이 70% 이상 망가져도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피부가 간질간질 가렵거나 저녁이 되면은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셨나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어요. 3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신호를 받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그 낡은 걸음 종이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 드시는 바로 그 음식이 신장을 공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두유나 우유, 그리고 검은 콩 간 것이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매일 아침 이 2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뼈에 좋다고 칼슘도 보충되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다고 믿으시면서요.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희 어르신, 당시 68살이셨어요. 오랫동안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 딸이 검은 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 드시면 칼슘도 흡수되고 뼈도 튼튼해진다고 권유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큰 컵으로 한 잔씩 7달을 꾸준히 드셨어요. 건강해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등을 꼿꼿이 펼 수가 없을 만큼 아프셨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른쪽 신장 안에 8mm짜리 뾰족한 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셨던 바로 그 검은 콩 우유가 신장 안에 돌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검은 콩 껍질 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트산은 원래 콩이 스스로를 벌레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피트산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유 속의 칼슘을 마치 자석처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피트산과 칼슘이 서로 단단히 결합하면은 의학적으로 칼슘 피테이트라고 부르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몸이 흡수할 수도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유 속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피트산에 납치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결합된 덩어리는 몸 밖으로도 잘 빠져나가지 못해요. 낡고 구멍 난 신장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신장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장 결석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뼈를 위해 드셨던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혈중에 남은 과도한 인 성분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혈액 속으로 끌어냅니다. 그 칼슘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서 탄력 있던 혈관이 점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골다공증을 고치려다 오히려 골다공증은 더 심해지고 신장에는 돌이 생기고 혈관까지 굳어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2022년 대한신장학회 임상 보고에 따르면 만성 신장 기능, 저하 환자 중 칼슘 과인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 심혈관 합병증 발생률이 정상 수치를 유지한 환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 콩과 우유의 조합이 단순히 신장 결석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순희,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행히 결석 제거 시술을 받으시고 이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셔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새벽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신장에 남은 작은 흉터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어르신, 혹시 지금까지 아침마다 우유에 검은 콩을 갈아서 드셨던 분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우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유와 검은 콩의 조합, 오늘부터는 반드시 멈춰주세요. 그런데 어르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청소에 좋다며 매일 밥상에 올리는 바로 그 반찬, 지금 냉장고에 틀림없이 들어있을 그것이 사실은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르신,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안쪽 어딘가에 콩자반이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젓가락으로 집으면 콩끼리 서로 달라붙고 거울처럼 윤기가 흐르는 그 콩자반 말이에요. 밥맛 없을 때 한 숟가락 올리면 밥 한 그릇이 뚝딱 사라지는, 그야말로 밥도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반찬입니다. 네. 많은 어르신들이 콩자반을 드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콩이니까 단백질도 있고 혈관에도 좋고 당뇨에도 괜찮을 거라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밥 양을 줄이는 대신 콩자반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수화물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정호류 어르신, 당시 71살이셨어요. 오랫동안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교사 출신이셨는데 8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철저한 식단 관리 덕분에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검은 콩이 혈관 청소에 탁월하다는 내용을 보셨어요. 그날부터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콩자반을 서너 숟가락씩 꼭 챙겨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윤기 흐르는 콩자반을 드실 때마다 혈관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어르신이 눈을 떠보니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은 종아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랐고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셔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를 본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신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급격히 치솟아 있었던 겁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신장이 콩자반 넉 달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콩자반을 만드는 방법에 있었어요. 콩자반을 만들 때는 설탕과 물엿을 듬뿍 넣고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졸여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의학적으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영어로는 AGS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백질과 당분이 높은 열을 받아 서로 엉겨 붙으면서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이에요. 콩자반이 윤기 있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 젓가락으로 집으면은 콩끼리 서로 달라붙는 이유가 바로 이 최종 당화 산물 때문입니다. 그 반짝이는 코팅이 사실은 콩의 영양소가 아니라 열에 의해 타버린 독성 물질의 막인 거예요. 이 최종 당화 산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고 탄력이 있던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특히 신장에는 아주 가늘고 섬세한 모세혈관이 수없이 모여 있는데 이 혈관들이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신장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당화 산물의 공격을 받으면은 그 피해가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나타납니다. 2020년 미국 신장학회에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40%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셨던 콩자반이 오히려 신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어르신, 지금 냉장고에서 콩자반을 꺼내서 젓가락으로 한번 집어보시겠어요? 콩끼리 서로 달라붙는다면, 거울처럼 윤기가 흐른다면 그 콩자반은 지금 당장 드시면 안 됩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혈관을 막아버리는 독성 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붙어요. 또는 안 붙어요.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계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 심장이 좋지 않으신 분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달콤한 콩자반의 그 유혹, 오늘부터는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세 번째가 더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는 심지어 건강에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요리조차 하지 않고 드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서 권하는 사람이 있고 믿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 바로 그것, 오히려 신장에 농약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치명적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년 임상 경험 중에서 가장 어이없고 가슴 아팠던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살려다가 오히려 스스로 독을 드신 분이었어요. 대전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최명희 어르신, 당시 66살이셨습니다. 워낙 바쁘게 사시는 분이라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날콩 분말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콩을 익히면은 열에 의해 효소가 파괴되니까 날것으로 갈아서 드셔야 생명력이 그대로 몸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였어요. 어르신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검은 콩 날분말 2숟가락을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셨습니다. 바쁜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뿌듯함과 함께요. 첫 주에 설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게 바로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현 반응이라고 했어요. 어르신은 오히려 더 열심히 드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어르신의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만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가득 일었고 아랫등이 끊어질 듯 아팠어요. 결국 응급실로 실려 오셨는데 진단 결과는 급성 신장염이었습니다. 신장이 심하게 붓고 벌겋게 충혈된 상태였어요. 담당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식품에 의한 신장 손상이라고요. 도대체 날콩 분말이 왜 신장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검은 콩을 포함한 모든 콩류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렉틴은 콩이 스스로를 벌레와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껍질과 씨앗에 만들어두는 일종의 천연 살충 성분이에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콩 속에 들어있는 자연산 농약인 겁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 렉틴을 소량 섭취하면 가벼운 복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이 렉틴을 날것으로 드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을 받지 않은 렉틴은 위와 장의 점막을 그대로 뚫고 혈액 속으로 침투합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간 렉틴은
적혈구끼리 서로 엉겨붙게 만들고 온몸에 걸쳐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관 속에서 불이 붙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장은 이 염증의 폭풍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합니다. 이미 낡고 약해진 신장 거름종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장은 과부하가 걸려 멈춰버리고 급성 신장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낭콩 날것을 4-5알만 먹어도 심각한 식중독과 장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말 형태는 더 위험합니다. 이미 잘게 갈려 있어서 장 점막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에요. 시중에 판매되는 날콩 분말 제품 중에는 열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포장지에 효소 살아있음, 생식이라고 쓰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렉틴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드시는 그 분말이 사실은 신장에 농약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콩은 반드시 불과물로 다스려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만 렉틴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날것으로 드시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어르신, 혹시 지금 부엌 찬장에 날콩 분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드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있어요. 3글자만 남겨주세요. 확인하시는 즉시 지금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신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최명희 어르신은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으셔서 신장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2달 동안 입은 손상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었어요. 너무 건강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3가지 위험한 방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은 이제 영원히 밥상에서 치워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르게 준비하고 올바른 시간에 드시면 검은 콩은 죽어가는 신장 세포를 살려내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은 이제 다 버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드린 이유는 검은 콩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검은 콩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한 검은 콩은 죽어가는 신장 세포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자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값비싼 영양제보다도 훨씬 강하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2가지 준비 방법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찬물에 12시간 이상 불리는 겁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은 다음 찬물에 담가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하룻밤을 넘겨 불려주세요. 이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과 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트산이 물속으로 빠져나옵니다. 콩이 물을 흡수하면서 안에 숨어 있던 독성 성분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때 불린 물 색깔이 짙은 검은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검은 물이 바로 콩이 뱉어낸 독소입니다. 절대로 그 물로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시면 안 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드시더라도 미련 없이 하수구에 버려주세요. 그 물을 버리는 순간 신장의 짐을 절반은 덜어내시는 겁니다. 2번째는 뚜껑을 열고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내는 겁니다. 불린 콩을 냄비에 넣고 물을 충분히 부은 다음 반드시 뚜껑을 열어둔 채로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하얀 거품이 표면에 올라옵니다. 그 거품이 바로 위와 신장에 자극을 주는 사포닌과 불순물이에요. 숟가락으로 꼼꼼하게 걷어내 주시고 최소 15분 이상 충분히 익혀주세요. 손가락으로 콩을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가 되어야 렉틴이 완전히 파괴된 안전한 상태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까지 뚜껑을 닫고 콩을 삶으셨나요? 댓글에 닫았어요. 4글자 남겨주세요. 오늘부터는 꼭 뚜껑을 열고 거품을 걷어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제대로 준비된 검은 콩으로 만드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 절임 검은 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병학 어르신, 당시 73살이셨어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신장 기능이 투석을 바로 앞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이미 투석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팔뚝에 혈관 수술 날짜까지 잡혀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저를 만나셨을 때 어르신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평생 기계에 묶여 살고 싶지 않다고 제발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요.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르신께 식초 절임 검은 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불리고 삶아서 완전히 익힌 검은 콩을 유리병에 담으세요. 그 위에 천연 발효 식초를 콩이 잠길 만큼 충분히 부어줍니다. 그대로 일주일을 숙성시킨 다음 드시면 됩니다. 왜 식초일까요? 나이가 들면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콩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장에서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가스를 만들어내고 이 독소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신장을 공격합니다. 식초 속 유기산 성분이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콩 단백질을 미리 부드럽게 분해해서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게다가 식초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해서 신장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병학 어르신은 식초 절임 검은 콩을 시작하신 지 정확히 석 달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투석 수술은 취소됐고 지금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계세요. 물론 식이 조절과 꾸준한 진료가 함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점에 식초 절임 검은 콩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시간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 절임 검은 콩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신장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황금 시간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식초 절임 검은 콩 언제 드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은 아침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드시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것만큼은 꼭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60이 넘으면 위 점막이 종이처럼 얇아져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식초처럼 산성이 강한 음식이 들어오면은 이미 얇아진 위 점막에 직접 자극이 가해집니다. 속이 쓰리고 울렁거리고 온종일 소화가 안 되는 불편함이 이어질 수 있어요. 위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위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직전도 좋지 않습니다. 예.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의 시간이 꽤 걸리는 식품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은 활동량이 줄어드는데 그 상태에서 위장이 밤새도록 콩을 소화하려고 일을 계속해야 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밤중에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게 되는 주범이 바로 이 늦은 저녁 콩 섭취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언제일까요? 바로 점심 식사 때입니다. 점심은 우리 몸의 위산 분비가 하루 중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소화 효소도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고 오후 활동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가 에너지로 충분히 전환됩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은 식초의 혈당 억제 효과가 점심 식사 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콩 단백질은 오후 활동의 연료가 됩니다. 밤에는 위장도 신장도 함께 푹 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점심 식사에 식초 절임 검은 콩을 올려놓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어요? 댓글에 점심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드릴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 절임 검은 콩에 두 가지를 더하면 신장 보호 효과가 10배, 아니 100배까지 강해집니다. 첫 번째는 다시마입니다. 검은 콩 속 사포닌 성분이 몸에서 요오드를 빠르게 배출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원료인데 이게 부족해지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시마는 요오드의 왕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요오드를 가지고 있어서 검은 콩이 빼앗아간 요오드를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점심 식사에 다시마국이나 다시마 밥을 함께 올려보세요. 신장과 갑상선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검은 깨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E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검은 깨는 어떤 식품보다
비타민 E와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신장 혈관의 산화를 막아주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장 혈관에 녹슬지 않는 코팅막을 입혀주는 겁니다. 동의보감에도 콩과 깨를 함께 먹으면 늙지 않고 머리가 검어지며 기력이 넘친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조합은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최고의 궁합입니다. 점심 식탁에 식초 절임 검은 콩을 올리시고 다시마 국 한 그릇과 검은 가에 한 숟가락을 더해주세요.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바로 조상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나는 가장 완벽한 신장보호 식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투석 준비를 앞두고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셨던 분이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기계에 팔을 꽂고 누워 계셔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저도 함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은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낡으면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요. 60년을 함께 버텨온 신장이 무너지면 그것을 대신할 부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어르신들은 이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검은 콩을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아 드시면 피트산이 칼슘을 납치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윤기 흐르는 달콤한 콩자반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가득한 반찬으로 신장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날콩 분말은 렉틴이 그대로 살아있어 신장의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자연산 농약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찬물에 12시간 불려 독소를 빼내고 뚜껑을 열고 거품을 걷어내며 충분히 익힌 검은 콩을 천연 발효 식초에 일주일 숙성시켜 점심 식사에 다시마와 검은깨와 함께 드시면 그 검은 콩은 죽어가는 신장 세포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명약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후의 밥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병원 병실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 곁에서 함께 밥을 먹는 밥상으로요. 어르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을 열어서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 소중한 내용입니다. 매일 아침 검은 콩 우유를 드시는 배우자분, 콩자반을 밥도둑이라며 즐겨 드시는 형제분, 날콩 분말을 건강식품이라 믿고 드시는 친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에 5글자를 남겨주세요. 건강하게 살자. 이 5글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겠다는 가장 값진 선언입니다. 저는 매일 밤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돌봐드리면 반드시 조용히 보답합니다. 건강한 2발로 손주들과 나란히 걷는 그날까지 저 최동현 박사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